네, 시사 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구 본선 진출 후보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서구갑의 조인철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인철입니다. 네, 자, 어젯밤에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을 누르고 본선 진출했는데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와 주변 도와주신 분들께 이 감사드리고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했던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요. 곧 민주당이 온팀으로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조인철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시중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야당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시민들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보다 강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고 그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할 말을 하는 그런 의원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민들 만나면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가장 많이 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조금 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 경제도 바꾸고 정치도 좀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의 국격은 엄청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빨리 총선에 승리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주도 이제는 좀 잘 살아보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아무 걱정 없이 타 지역으로 안 나가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두 다 좀 바꿔보자. 용산도 바꾸고 광주도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네. 바뀐다면 서구갑은 예. 어떤 부분이 좀 바뀔 수 있을지 뭐 시급한 현안도 다 짚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광주 아시겠지만 광주는 한 곳을 어디 잘 해서 뭐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구갑 한정보다는 광주 전체를 좀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구갑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서구갑이나 서구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광주의 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센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새로운 공단을 건설을 해서 여기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은 안 되는 곳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좀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도심 융합 특구가 상무지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걸 조기에 완성한다면 북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AI 융복합 단지와 함께 추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지금 농성동, 여기 양동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데 여기는 가장 큰 게 지금 광주천입니다. 광주천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천과 함께 해서 고민을 한다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동 지역, 양동 시장 쪽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상대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네네. 송영길 대표께서 또 소나무당에 네네. 서구로 나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다른 당에서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 왈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나무당으로 해서 송영길 대표가 나온다면 기꺼이 경쟁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현안을 고민을 했고 광주 시민들과 어떤 고민을 같이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만은 보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서구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네네. 예. 남은 건 공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제가 여기 경선 과정에서 뛰어들어서 이제 움직여 봤습니다만 정치 공학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정치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쪽에 엄청 현명한 판단들을 하고 계시고 나라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작년쯤에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 시민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나라를 먼저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문화경제부 시장을 지내셨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민생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네. 민생 토론을 광주 전남 공동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따로 전남 따로 해야 되는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 토론이 광주에서 따로 하고 전남에서 따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거의 지역 공약 발표하듯이 수백 조를 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로 공약 발표하는 게 경부 축입니다. 네. 수도권과 영남 쪽을 연결하는 이런 쪽에 거대한 지금 지역 공약 비슷한 정책 네. 공약들을 발표를 했고 여기 현안 이쪽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게 나올 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여기에 정책 발표를 하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